알찬 부동산 정보 드리는 시간이죠. 이현진 기자와 함께하는 톡톡 부동산 시작하겠습니다. 이현진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요. 강남 재건축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상반기 재건축 시장은요. 열기를 넘어서 과열 양상까지 보였었는데요. 고공행진을 하는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분양하는 단지마다 완판이 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정부에서 이런 열기를 잡기 위해서 7월 초부터 중도금 집담대출 규제에 들어갔고요. 불법 분양권 단속에 나서면서 강남 재건축 시장 열기가 빠르게 식는 상황입니다. 네. 과연 강남 재건축 열기가 앞으로 더 식을지 아니면 정부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오늘 톡톡 부동산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연 강남 재건축 열기가 식을지 아니면 당분간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자, 이현진 기자와 함께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올 상반기 주택 시장부터 좀 살펴볼게요.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 어땠나요? 네, 일단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 열기는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시장을 주도한 곳이 있습니다. 강신부라고 하는데요. 강신부. 이제 풀어서 말을 하자면요. 강남 재건축, 동탄 이신도시, 그리고 부산 지역이 분양시장 아파트를 청약을 주도하면서 열풍을 이끌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간 거 우선은 뭐니 해도 강남 재건축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이 서울 수도권 전체 분양시장을 좌우했다고 할 만큼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네. 일단 올해 상반기 아파트 값을 좀 조사해 봤는데요. 상반기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그러니까 한 평당 평균 2,160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2015년 작년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평균 27.7% 상승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금액으로는 올해 3.3제곱미터당 무려 469만 원이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 분양가가 이렇게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강남 재건축 시장이 주도를 한 건데요. 네네. 열기가 뜨거우면서 서울 지역의 전체 분양가를 이끌어 오르는 그런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 재건축 단지들이 서울 분양가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봐도 맞습니다. 과언이 네네. 아니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평당 분양가를 구별로 좀 살펴볼게요. 서울에서 분양가가 가장 비싼 곳은 어딘지 역시 강남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강남 3구가 일단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음. 강남 3구 중에서도 가장 비싼 곳은 역시 강남구였습니다. 네. 3.3제곱미터당 3,909만 원을 기록했었는데요. 그런데 단지별로 보면 더 높은 곳도 많았습니다. 개포동 레미안 블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4,043만 원을 기록을 했고요. 일원동 레미안 루체하임 같은 경우에도 3,775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2위는 강남 옆에 서초구입니다. 평균 분양가가 3,419만 원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1월에 분양한 잠원동 신반포자이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4,477만 원이라는 고분양가에 분양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올해 분양단지 성적표가 뭐 그대로 그런 과열을 증명하고 있는데 분양가도 연이어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요. 네. 사실 이상과열 양상이라고까지도 보여지는데 그래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은 거겠죠? 네, 맞습니다. 워낙 분양가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최근 이상과열 양상이라고 보이고 이제 개입을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개입을 한 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분양권 불법 거래 단속에 나섰고요. 네. 두 번째는 보증금을 집단 대출, 보증 규제까지 강화하는 데 나섰습니다. 뭔가 대책 네. 마련 나선 건데 둘 중에 먼저 분양권 불법 거래 단속에 대한 내용부터 좀 네. 자세히 알아볼게요. 정부가 분양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인 건가요? 일단은 분양권 거래를 단속한다는 건요. 분양권을 이제 무기적으로 불법적으로 투기하려는 사람들을 막으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강남이나 송파, 동탄 이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주요 이제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평균 경쟁률도 굉장히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초에 분양했던 분양가보다 분양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초 분양가가 3억 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웃돈이 붙으면서 뭐 3억 5천, 4억 원을 이제 웃도는 그런 이제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제 청약 경쟁률이 높은 만큼 그만큼 이 분양권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 분양권을 판 사람은 이렇게 되면 1억 원이라는 차익을 얻게 되는데 이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분양권에 이제 뛰어들고 불법적으로 투기하려는 세력들을 막으려는 거죠. 정부에서. 그렇군요. 네. 근데 그렇게 분양권을 사고 파는 거는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분양권 자체를 거래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전매 제한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하거나 불법적으로 거래를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네네. 투기 우려가 있는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팔 수 없도록 전매 제한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에서 분양하는 택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계약을 한 이후에 1년 동안 분양권 거래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1년 안에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 네. 불법으로 이렇게 분양권을 뭐 팔거나 샀다. 이런 경우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불법으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적발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게 되니까요. 절대 만만치 않은 벌입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단속. 중도금 집단 대출 규제를 정책으로 내세웠어요. 이건 네. 무슨 내용인가요? 네, 일단 중도금 대출 규제는요. 저희가 아파트를 사면 분양권에 당첨이 됐을 때 중도금이라는 것을 냅니다. 네네. 그런데 그 중도금을 대출을 받게 되는데 그걸 규제한다는 건데요. 음. 사실상 강남 재건축 시장의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방안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일단은 7월 1일부터 정부에서 적용을 했는데요. 어떻게 이제 하는 방식이냐면 중도금 대출 기준을요. 분양가 기준으로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1인당 2건으로 제한을 했고요. 대출 한도도 정했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상의 아파트면 중도금 대출 자체를 규제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지금까지는 중도금을 뭐 한정 금액이나 뭐 건수에 상관없이 그냥 다 대출을 해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보증 심사만 받으면 지금까지는 중도금 대출을 정부에서 그냥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도금은 사실 개인이 따로 대출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건설사에서 직접 나서서 집단으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권을 산 사람들을 건설사가 직접 나서서 이제 일정한 이제 금리의 거래를 해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 건데요. 어떤 절차를 받게 되냐면 건설업체에서 분양을 하기 이전에 주택도시 보증공사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 아니면 혹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둘 중에 한 곳에서 보증 이제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 이 보증서를 믿고 계약자 상환 능력에 따라서 아무 고려하지 않고 중도금 대출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갚을 능력도 파악하지 않은 채 대출이 이뤄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럼 7월부터 이번 제도가 시행이 되면 바로 영향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보증금 대출 규제는 7월 1일부터 적용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아파트 단지가 이제 적용을 받냐면요. 7월 1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중도금 담보대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강남 재건축에 많이 몰려 있고요. 네. 왜냐하면 9억 원 이상인 아파트는 전부 다 대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신에 7월 1일 이전에 받는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가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분양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또 네. 분양이 세 번째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네. 대출을 못 받는 건가요? 네, 이제 요즘 대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네. 일단 중도금 담보대출이 안 되면 개인이 나서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 대출 금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건설사에서 집단적으로 대출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보증이 보류가 돼서 중도금을 받을 수 없으면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대출을 갈아타야 합니다. 네네. 그리고 혹은 건설사에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예전보다 7월 1일 이전보다 중도금 대출이 예전보다 받기 힘들어진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럼 이 중도금 집단 대출 규제로 인해 바로 타격을 받는 건 아무래도 강남 재건축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일단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적용이 됐는데요.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이 벌써부터 주춤하고 있습니다. 뭐 시작된 지 2,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파트 가격이 벌써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6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상승폭이 0.18%였는데요. 전주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재건축 시장은 중도금 대출 규제가 시작되자마자 0.36%로 전주보다 0.16% 감소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재건축 시장이 올해 상반기에 4월부터 열기가 갑자기 뜨거워져서 6월까지 굉장히 이제 과열 양상을 보였는데요. 네네. 이 중도금 집단 대출이 이뤄지자마자 바로 가격이 떨어지고 또 열기가 식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 두 가지죠. 불법 거래 단속과 중도금 대출 규제가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요, 이 강남 재건축 시장에 중도금 대출 규제가 실시된 다음부터 제가 강남 재건축 시장에 가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제 중개업소 말을 들어봤는데 거래를 찾는 사람들이 이미 드물고요. 그리고 가격도 하락하고 또 소비 심리도 많이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워낙 고가 아파트들이 몰렸기 때문에 소형 면적이라도 10억 원을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가 이제 적용이 되면 이 아파트들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걱정도 되고 심리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특히 이제 이번 달에 개포주공 3단지가 가장 첫 규제로 직격탄을 맞은 아파트입니다. 네. 네, 많이들 아실 텐데요. 현대건설의 DH 아노힐스. 네, 이거 정말 들어봤어요.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단지인데요. DH 아노힐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 최고 분양가를 이제 주도하면서 굉장히 이슈를 끌었던 아파트 단지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7월 달에 사실 분양 예정이었었는데 이게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 보증 승인을 받지 못하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지금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분양 보증 승인을 받아야 대출이 가능한데 지금 DH 아노힐스는 왜 승인을 못 받은 건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일단은 세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조합하고 또 시공사인 현대건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렇게 얽혀져 있는데요.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분양가였습니다. 원래 개포주공 3단지 조합에서 일반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최고 5,167만 원으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5천만 원을 넘는 건 사상 최고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나온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는데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게 구청하고 먼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월 30일에 강남구청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분양보증 신청 보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분양보증 보류 신청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류 판정을 받은 건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사실상 건설사에서 이 분양보정 심사를 이제 요구를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는 대부분 처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거의 굉장히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분양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 단속을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이제 그 이야기가 돌았었고요. 제가 사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취재를 해봤는데 거기에서는 이유가 뭐 서류가 부족했다 이런 이유를 듣는데요. 사실 업계에서는 분양가, 높은 분양가 때문에 보증 심사를 보류했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사상 최고가를 노리기도 했지만 분양가를 5천만 원 아래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승인을 받지 못했다. 네. 네. 분양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네, 일단은요, DH 아노힐스가 7월 8일에 그 견본주택을 오픈하기로 했는데, 네. 이걸 여냐 마냐, 이렇게 시시비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7월 8일 날 견본주택을 오픈을 했습니다. 제가 다녀왔는데, 7월 8일 날 일단 오픈은 했고요. 원래 그 다음 주가 청약 일정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제 무기한 연기하게 됐습니다. 왜냐면은 아직까지 분양 보증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지금으로서는 13일이 걸린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져도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도
7월 말에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에서는 7월 말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휴가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수기 때이기 때문에 8월 말이나 아무래도 9월쯤으로 조정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되면 그 분양을 앞둔 강남 재건축 조합들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다른 아파트들 분양가 책정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일단은 이제 연이어 분양을 앞둔 아파트 단지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단은 DH 아너힐스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는 입장인데요. 개포 시영이나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5차가 올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일반 분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일반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개포 시영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이제 분양가를 어떻게 책정해야 할지 또 아니면 청약 흥행이 저조하면 어떨지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이랑 시공사랑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개포주광 3단지가 그러니까 DH 아너힐스가 이례적으로 보증이 보류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또 청약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가를 좀 낮출 수도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은 그럴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부에서 분양가를 가지고 계속 이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도 계속해서 상승을 이끌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분양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이제 잡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를 9억 원 이하로 책정하려면 3.3제곱미터당 3,750만 원 이하로 책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개포시형 같은 경우에는 처분인가를 받을 당시에 3.3제곱미터당 3,450만 원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보다는 높아질 수 있겠지만 어느 수준으로 정해야 할지 아직까지 고민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포시형의 고민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하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는 신반포 5차의 경우는 어떤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개포시형보다는 올해 9월 당장 일반 분양을 앞둔 잠원동 신반포 5차가 큰 고민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네,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맡고 있는데요. 아크로리버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부터 분양을 계속해서 미뤄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두고 보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는데 지금 갑자기 7월 1일부터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되면서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고 또 분양가를 어떻게 책정해야 될지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분양권 불법 거래 단속이나 또 이 중도금 집단 대출 규제로 인해서 강남 분양 시장의 어떤 심리적인 위축은 피할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또 받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심리적으로 확실히 위축된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규제가 시행되고 나서 아파트 가격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위축되는 건 피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이진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초저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사실 강남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 시장하고 조금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수요자들뿐만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쪽으로 계속 몰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좀 특이하게 이 강남 재건축 시장이 이렇게 규제를 받다 보니까 비강남 지역이 오히려 수혜를 보는 그런 역효과도 날 거라는 전망도 많은 상황입니다. 대출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건설사가 분양 보증을 못 받아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또 건설사가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큰 직격탄은 받지 않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심리적인 위축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중도금 대출 보증 제한이 고소득층 실수요자에게는 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란 얘기는 뭔가요? 네, 이거는 사실 이제 제가 앞서서 7월 1일부터 보증 심사가 강화됐고 또 9억 원 이상인 아파트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제 업계에서 하는 말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 정도를 살 정도면 중도금 대출 규제는 사실 영향이 없지 않나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사가 연대 보증을 그러니까 건설사가 중도금 대출 규제 때문에 보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연대 보증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식도 있고요. 또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사실 이제 보통 한 10억 원에 육박을 하는데
그 중도금을 내면 거의 이제 뭐 1억 원, 2억 원 요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1, 2억 원 정도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여파는 받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이현진 기자의 톡톡 부동산에서는 정부의 분양권 불법 거래 단속과 중도금 집단 대출 규제가 강남 재건축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준 이현진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